예, 6월 14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준비한 것 내용들이 많았는데 일부에서 워낙 서종 변호사께서 취재해 오신 내용이 많아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흥미롭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김민석. 예, 그 부분을 좀 살펴봤고 2부에서는 먼저 재판 문제를 지금 과연 재판이 5년 동안 중지될 것인가. 지금 현재 5개 중에서 3개가 추후 지정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2개도 아마 추후 지정으로 가겠죠. 갈 가능성이 있는데 추후 지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황이 변하면은 재판을 다시 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5년 후에 뭐 재판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니고 재판 좀 5년 후에 열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뭐 구자룡 변호사는 왜 5년 이 퇴임하고 나서 그 다음 달 안 잡았냐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예. 구자룡 변호사 예. 좋아하니까 예. 추후라는 게 저는 3가지 변수가 있다 봐요. 아, 변수가 3개가 있습니까? 예. 예. 5년 뒤로 한번 잡은 걸 땡길 수는 없어요. 아, 그렇겠네. 또 연기할 수는 있어. 그렇겠네. 왜 잡아준 걸 땡길 수는 없다고. 예. 신뢰상. 예. 그러면 이게 저는 3가지 변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추후 지정해놨다. 원래는 5년이지만 자 첫째는요. 예. 바로 이게 탄핵됐을 때 이재명이가 임기 다 찍힌다고 탄핵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했어요. 왜 자판 대통령이 탄핵이 못하느냐? 뭐 2년이든 3년 뒤에 탄핵되면 예. 재판 바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5년이 아니잖아. 예. 탄핵됐을 때 하나. 예. 두 번째 중요한 게 재판 중단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4건이 들어 있어요. 헌법 소원이. 네, 일단 일반인이 이제 헌법 소원을 했죠. 이걸 이제 각각시킬 거냐? 예. 아니면 이제 심리할 거냐? 예. 그래도 이게 법원 입장에서 볼 때 아직 모르잖아요. 예. 이런 이 판단이 현재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저는 판단해야 된다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재판관 2명 임명할 때 얼마 전에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예. 함상훈 예. 그때도 이게 각각씩이 되는데 예. 심내가 가처분 받아줬잖아요. 예. 요즘 여기 국민들이 막 그냥 평등권 침해잖아. 왜 나는 재판 그렇죠. 중단하냐? 평등권 침해가 되네. 예. 이래가 이게 원고 적격 넓히거든. 청구에 옛날보다 안 예, 좁힌다고. 예. 그래서 이게 헌재에서 만약에 84조가 예. 기존 재판 아니다. 예. 뭐 그럴 가능성 낮지만 예. 그래 놓을 수도 있잖아. 예. 그러면 이게 바로 재판해야 되잖아. 예. 이게 두 번째. 잠깐 하나 이제 제가 신문 보도를 보니까 헌법 소원을 일반인이 냈잖아요. 예. 일반인이 냈으니까는 이재명을 재판을 연기한다고 해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닐 거라는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 권리가 평등권이 침해된 거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재판관 2명을 대도 지명했잖아 한덕수가. 예. 근데 그건 뭐가 침해됐죠? 그러니까. 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게 다야. 그렇지. 근데 그것도 권리 침해됐다고 헌법소원회가 가처분 해줬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넓히니까. 예. 옛날처럼 좁히면 당연히 각하지. 근데 요즘은 개념을 넓히고 있다고. 아, 헌법 소원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다른 피고인들 정진상이나 예. 공범자가 하면 이게 100% 이깁니다. 예. 자기들만 하면. 아, 공범자가 하면 되겠네. 그럴 수도 있고. 예. 뭐 김진성 씨나 예. 공범자도 있잖아요. 예. 왜 남이 하느냐. 예. 저 중단하고 예. 하여튼 평등권. 예. 그게 헌재 결정이 놓을 수가 있으니까 예. 추정해 난 거다. 예. 두 번째는 세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게 왜 추정했냐면 검사가 항고할 수가 있거든. 검사 항고. 예. 그럼 이게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할 거잖아. 예. 대법원에서 이게 중단 안 돼 이러면 예. 기일 추정해야 되잖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찰이 저는 비겁하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검찰에 계속 대검에 후배한테 예. 아는 부장한테 야 이거 왜 항고 안 하냐. 이거는 이게 단순한 소송 지휘권이 아니고 네. 이거는 재판 중단은 법률 해석의 결정이다. 주진우인도 그랬잖아. 그렇죠. 이거는 이 단순하게 소송 지휘는 불복이 없지만 단순한 소송 지휘는 이의 신청하고 불복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결정이다. 법률 해석. 네. 이거는 항고할 수 있다. 예. 대법에 항고해라. 근데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 안 달잖아. 네. 항고하면 이게 대법원이 최종 결정해야 되잖아. 고등법원이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때 되면 길 지정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결정, 예. 헌재 결정, 그다음에 탄핵 결정 예. 이런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 예. 5년 뒤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추정해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 랩시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그것 때문에 추후 지정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아, 그런 변수들이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이게 해라 하면 예. 항고하면 예. 잡아야 되잖아. 예. 또 헌재에서 84조가 그게
중단이 아니다. 예, 예. 이러면 이게 잡아야 되잖아. 그렇죠. 또 탄핵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84조 때문이라고 법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것을 결국 나중에 해석을 그 상급에서 대법원이 그렇죠. 서 상급 해석을 딱 달리 내려주면은 그러니까 그 헌법 84조 때문에 재판이 완전히 중단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해주면은 그렇죠. 그러면 또 재판 안 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추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이것은 좀 뒤로 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역풍이 예상이 되니까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고 나중에 본인이 불리하게 되면 처리를 할 텐데 헌법 예를 들어서 그것을 통과시킨다 해도 그것도 이제 이 법원에서 그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또 거기서 저 헌재로 가는데 그래서 헌재를 좌파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지만은 그 아직 여전히 뭐 임기 남아 있는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탄핵 때는 뭔가 이 다른 변수가 생겨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죠, 헌재가. 그렇습니다. 예. 그 공범들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저기 그 이화영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화영이 어제 완전히 나는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다. 예. 사면 좀 해다오. 사실상 다른 그 어떤 좌파 단체의 그 링크를 올리면서 사실상 그렇게 자기 사면 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조국도 지금 그 계속 조국이 근데 그 교도소에서 이 서면 인터뷰가 됩니까? 서면 인터뷰. 교도소 뭐 서신은 검열 안 하고 자유롭습니다. 서신 질문지를 보내주고 예. 글 써가지고 예. 답변을 보내주면 되죠. 과거에는 제 기자 때는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게 나가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제 다른가 봅니다. 근데 어쨌든 조국도 서면 인터뷰라는 걸 해가지고 내가 사면 대상자니까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면 할 걸로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이화영부터 보면요. 예. 제가 이화영을 변호했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화영이 이게 왜 지가 쌍방울에 개인적으로 받은 것도 많잖아, 안 되겠냐고. 근데 뭐가 그래 억울하냐. 네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도 많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변호사 왈 개인적으로 받은 것도 이재명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돈 받아도 그래요? 이재명 선거도 이화영의 주장이 이하영 주장이 뭐 지가 좀 쓴 것도 있겠지. 내냐고. 내나 그 법인카드는 그쪽으로 줬고 근데 나는 정치 자금 뭐 매덕 받은 게 있잖아요. 그 3억 얼마 있고 또 이게 이번에 5억 얼마 있거든요. 이거 이번에 받은 5억 얼마는 전부 이게 이재명 선거한다고 받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이 이재명을 향해 썼다는 거죠. 그게 민주평화광장이야. 그 이해찬 조직. 이해찬. 그 조직 운영하는데 그 있었거든요. 맞아요. 진미파라곤. 예. 그러니까 이게 첫째 억울하다. 두 번째가 황당한데 억울한 이유가 이재명이 대부분 이재명 잡으려고 수사하다 보니까 자기 유탄 맞다. 그렇잖아요. 쌍방울을 좀 받았어도 이재명이 쌍방울 하다가 수사 안 했으면 이게 덮이잖아. 쌍방울 수사를 안 했으면은. 그렇죠. 그 유탄 맞아가지고 그렇지. 별건으로 가고 하다가 캤잖아. 억울하겠네. 억울하죠. 예. 근데 북한 거는 진짜 억울하고 예. 북한의 110억이 그건 자기가 방북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시키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게 이완이가 엄청나게 억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서명 동의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때 그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2번 하고 법원에 한번 3번 부르잖아. 근데 진짜 사면 안 해주면요. 불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해. 그러다가 이완이가 6번 기소가 됐어요. 이번에 쪼개기 헌금하고 위정하고 또 기소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멘붕이라고요. 그러니까 7년 8개월 다 살이 되잖아. 7년 8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됐고 또 이재명 김승태하고 같이 공범인 저 재판 시작됐고 800만 불 있고. 그거는 이제 그다음에 또 5개 갭에 또 5억 3천 있고. 그 대북 선거면 특가법이니까는 징역 10년 이상이잖아요. 있고. 그럼 평생을 이제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거 있고. 그다음에 쪼개기 헌금 위정까지. 하여튼 6개가 기소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멘탈이 무너진 거죠. 아마 제 생각에 사면 안 해주면요. 불 것 같은데. 벌써 제 이름으로 기사 났더라고 오늘 신문에. 서정이 그랬다고. 근데요. 문제는 이게 사면이 불가능해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이 있을 때는 원칙은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 왜? 7년 8개월 때문에 다른 거는 영장 안 치잖아.
근데 이걸 사면해 줘버리면 또 영장을 치대. 그렇지. 다른 것도 이게 받은 게 110억이고 뇌물이 5억이 넘잖아요. 그런 저기 다른 사건이 있을 때는 이게 사면이 안 됩니다, 원칙이. 그러니까 이제 이화이가 어떻게 삐질지. 그러니까 사면이 안 돼도 사면해줘. 그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없잖아. 막 이렇게 하겠네. 법적으로 안 된다니까. 법적으로 안 돼. 왜냐하면 이게 7년 8개월 때문에 영장을 안 찍기 때문에 7년 8개월짜리만 사면하잖아. 그럼 이게 다른 거 110억 지금 800만 불, 또 이게 5억 있잖아. 또 영장 치대. 그러니까 이게 풀려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 현재 이화이는 어렵다. 그럼 이게 저는 불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심각한 건 조국이가 아니고 진짜 심각한 건 김용입니다. 김용. 김용이 거기 그 다음 달에 아마 선고될 거예요. 다음 달에. 저 대법원이. 근데 김용은 사면 대상이 돼요. 근데 사면을 못 하는 게 추징금을 내야 돼요. 김용희가 돈을 갖다가 한 7억 이상 추징금 내야 되는데 지도 내기 싫은 거죠. 그렇지. 근데 돈 안 내면 사면이 안 돼. 그럼 이게 누가 내줄 거냐고. 김만배 씨가 줄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추징금 때문에 사면 하려 해도 액수가 대납 내 돈 못 내겠다. 버티고 있대. 김용희가 돈이 엄청나게 굳으세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김용도 이해 충돌이 되거든. 그게 이재명 캠프 썼잖아. 이게 두 번째 그렇죠. 골치 아프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조국. 조국은 이제 뭘 요구하느냐면 뭐 자기는 이제 그 주진우 의원이 말한 것처럼 야 내가 여기 그 사면을 약속해 가지고 후보 안 내고 사퇴한 거 아니냐. 그럼 이게 후보자 매수가 돼요. 예를 들어 이게 돈 주거나 다른 게 대가를 주고 주산치잖아. 그렇게 부르면 골치 아프죠. 아마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조국이 정도 사면해주고 아마 이게 두 명이 사면 안 하면 김용과 이하영의 입이 저는 상당히 두렵다. 조국이는 사면해줄 것 같아요. 조국은 추징금도 없고 2년대. 근데 조국의 가장 큰 문제는 사면이라는 게 그 원래 법에는 3분의 1이잖아. 그 3분의 1을 살아야 되는 거죠. 법에는. 근데 실무상은 한 3분의 2 살아야 되는데 조국이가 지금 구속된 게 6개월? 12월 달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2년 중에 6개월이면 3분의 1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8.15 되면 이게 딱 3분의 1이야. 근데 그래가 실무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론이 안 좋잖아. 그렇죠. 아마 이게 조국이도 골치 아플 겁니다. 만약에 조국을 이렇게 만약에 사면을 해주면은 다시 복권까지 해주나? 사면 복권해줘요 동시에. 그럼 복권까지 해주면은 나와서 다시 또 이 정치를 할 거 아니에요. 정치를 할까 하면은 아마 이 문재인 세력하고 또 다시 손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자기들도 다음을 내다봐야 되니까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이재명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저는 또 안 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 만약에 이제 그 최강욱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어떤 약조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죠. 조국이 또 터뜨려 버릴 수도 있겠네. 사면 안 해주면. 제가 보기에 협박을 다 하기 때문에 조국이는 안 해줄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 아무리 라이벌이고 뭐고 조국을 해주되고 협박을 하는 게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그럼요. 약속을 하면서 이게 주저앉히면 매수고 조국이 그런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복권 안 해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사면 복권까지. 문제는 이화영과 김용인데 또 둘이가 더 있어요. 골치 아픈 게. 제가 보는 시각은 김인섭입니다. 김인섭, 그렇지. 백현동에 모든 데 세 군데 다 연루되어 있잖아. 김인섭이도 야 내가 이게 해준 게 얼마인데 특히 정진상이한테 압박할 거야. 김인섭이가 5년인데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아마 제일 골치 아픈 게 그 백현동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김인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송영길이가 있어요. 송영길이가 계양구도 주고 내가 옛날에 그때 경선할 때 이낙연한테 4.45입처럼 50% 안 된 걸 부모를 다 결선 투표 없애버렸잖아. 그러니까. 근데 내를 안 해줘? 제가 송영길한테 삐지죠. 그러니까 송영길, 김인석, 김용, 이화영, 조국 5명이 이재명한테 협박하는 5인의 사면 골치 아픈 5명 이런 게 제가 방송을 한번 했죠. 5인의 협박자네. 5인의 협박자. 사면 안 해주면 내가 입을 열면 이게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죠. 5명이 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역시 그 서정욱 변호사 말씀을 들어보면 딱딱 정리가 됩니다. 특히 뭐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사법적인 문제가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불쑥불쑥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치권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제 갤럽에서 21% 나왔어요. 거기다가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 이런 겁박을 하고 만약에 해산이 되면은 107명 배지가 다 날아갑니다. 그때 통진당 때 이석기 때 그때 5명 배지가 날아갔거든요.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너무 안이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은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바로 대선 직전에
이 특검의 조사 대상이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포함된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정말 본인들이 저는 이제 가마솥 안에 있는 개구리 신세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마솥을 막 데우고 있는데, 열을 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저는 오늘, 원내대표 두 사람, 이게 뭐 신청을 오늘 아직 5시까지니까, 두 사람 아마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물론 뭐, 삼선 국회의원이고, 나름대로 훌륭하지만은, 송원석 의원은 이 경제관료 출신이에요. 또 그런 상황에서 송원석 의원이 좀 유리할 것 같은데, 과연 파이팅이 있을까?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좀 해결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참 이게 정치는 뭐 갑갑하죠. 네. 진짜 이게 막막합니다. 뭐 네. 제가 이게 뭐 뾰족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물론 이제 위원 정당 해산까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이 200명 넘어야 되거든요. 헌법에. 예. 그러니까 위원 해산하면 국회 다 제일 좋은 게 그러네요. 바라는 바야. 예, 예, 아니, 위원 예. 정당 해주면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위기감 느끼고 단합도 되지만 진짜 해산되면요. 예. 우리 국민의힘 해체하고 새집 짓자는 사람 많잖아. 그러면 이게 예.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는 건데. 오히려. 오히려 이게 그럼 국회 전체가 해산돼요. 예, 예. 107명이 없어지면 200명이 넘는 된다고 헌법에 있잖아요. 예. 따라서 뭐 저는 위원 정당까지는 걱정 안 하지만 예. 그러게 그 지지율이나 심각한 거는 사실이고요. 예. 뭐 저는 아무래도 그 결국 정치는 인물이 하잖아요. 예. 인물이 지금 너무 이제 그 우리 인물이 지금 현재 그 차세대로 좀 거론되는 게 지금 불행이 이준석과 한동훈이거든요. 예. 이게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과 한동훈이가 인지도는 제일 높은 어떻게 보면 이게 차세대인데, 근데 둘 다 비호감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기존 저 정통 지지층한테는 다 외면을 받고 있죠. 비호감도가 이준석이 제명이 56만이 오늘 기준. 그러니까 제명해야 된다. 예. 한동훈도요. 일부 팬덤은 있는데 하는 형태가 이게 개딸하고 똑같이 물었더니 예. 통합이 안 되잖아. 결국 제가 보기에 그 새로운 기대주 인물을 키우는 거. 그게 저는 가장 이준석과 한동훈으로서 이게 그 어렵다. 예. 그러면 이게 새로운 젊은 우리 인물들을 과감하게 한번 수혈해 보자. 예, 예.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YS가 그때 처음 정치할 때 왜 김문수도 데려오고 그랬습니다. 홍준표도 데려오고 15대 국회 때. 예, 뭐 손학규도 있었고 예, 예. DJ하고 YS가 서로 경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 쟁쟁한 인물들이 그때 정치권에 확 들어왔죠. 지금 제가 보기에 뭐 우리 투쟁하는 정교모 교수님들 중에도 훌륭한 분이 있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관료들 이제 정권 다 바뀌잖아.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방송 쪽에 네. 특히 이런 데도 많아요. 광장 쪽에도 저는 과감하게 그 물갈이 완전히 새로운 피로 네. 한번 이게 전면 개편해 보자.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고민인데 과연 이게 언제 어떤 인물 구체적으로 또 기업에도 있거든요. 네. 우리 신세계 정용재도 많이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찾아보면 예. 과감하게 저는 한번 새 인물을 수혈하자. 예. 이걸 한번 고민하고 있어요. 이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김용태 위원장이 지금 5개 혁신안 내놨는데 뭐 다른 건 그렇다 치고 그 중에 하나가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자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때 김문수 후보가 그 대선에서 탄핵 반대 당론 가지고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41%의 득표를 받았는데 이걸 철회를 하면은 그럼 41% 표를 준 그리고 그때 탄핵 반대 시위에 나왔던 그 많은 분들을 외면하자고 가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미 탄핵이 8대5로 끝난 걸 예. 자꾸 이 과거에 끝난 걸 끄집어내가 분란 일으킬 그걸 필요 왜 자꾸 없고 끄집어내죠? 그러게 후보 교체 과정도 그래. 예.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거 할 때 아니다. 예. 그 김문수 후보도 안 좋아요. 그 당무감사하면 그렇죠. 본인도 이게 약속한 게 놓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측에서 김문수 후보하고 신윤 권성동, 권영세 다 친하기 위해서 그때 후보 교체, 예. 당무감사 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게 과거에 지난 걸 가지고 자꾸 이게 분란 해서는 안 되고 예. 좀 이게 미래적으로 어떤 새 인물을 키울 것인지 그다음에 이재명과 어떻게 싸울 건지 예.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맞습니다. 이슈를 끌고 와야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혁신도 좋지만은 생존을 해야지 혁신을 하잖아요. 예. 생존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지 저는 이제 나경원 정도가 한번 합의 초대됐으면 그런 방송도 해드렸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내대표가 이제 전당대회를 할지 아니면은 비대위 체제로 갈지 한데 김용태 비대위 체제로는 뭐 이거 그 이재명 정권을 못 맞서요. 맞서지 못합니다. 좀 강력한 이 비대위가 나오든지 전당대회를 해서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법대로에서 홍준표, 이준석 신당 창당이 가능하다, 신당 창당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화제가 됐어요. 근데 제 방송에서 하고 나서 어느 언론에서 이제 그거를 받았는데 서정우 변호사께서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게 확 퍼지더라고요. 네, MBC하고 YTN에서. 확 퍼지던데 그런데 일단 본인들이 좀 부인을 하기는 했어요.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 정치평론 하시는 분이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했는데 좀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요. 홍준표가 이게 저는 100% 복귀한다 보거든요. 복귀 좀 준비하고 있어요. 트럼프도 79인데. 뭐 저희 그러잖아요. 예. 100% 복귀하면 이게 홍준표 길이 3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이거 어제 보니까 파란 티에 서치에 재킷을 빨간. 모자도 빨개. 이게 속은 파래. 겉은 빨개. 수박이네. 그러니까요. 이게 수박인지 아니면 이게 수박 거꾸로네.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 세 가지 길이 하나는 그 진짜 이재명이랑 손잡고요. 김민석이 낙마하잖아. 그러면 이게 총리로 갈 수도 있겠다. 하나 길이. 이재명과 손잡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도 이준석이랑 손잡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의힘에 그냥 모든 차고 지도 바뀌면 설거머리 들어도 돼. 세 갈래 길이 있다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 복귀는 저는 확실하다 보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준석이 하고 손잡고 이제 세 판 짜는 이게 제일 유력하다 봐요. 지금 현재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게 개혁신당을 리모델링 하면 신당이 되잖아요. 꼭 신당 안 만들어도. 그렇지. 개혁신당을 지금 리모델링 하면 되거든. 홍준표가 손잡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제 가장 시급한 선거가 지방선거죠. 물론 이게 보궐선거도 있어요. 보궐선거도 몇 개 나옵니다. 몇 개 나오죠. 이재명도 나오고. 입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지방선거 바람을 입각한 사람은 국회의원제를 안 내려놓는데 참모로 간 사람. 참모로 가서 비서실장이나 이런 거 내려놓을 보궐선거 깨놓을 것때 또 이게 이상식하고 양문석이나 또 재판하고 한 6곡이 또 있어요. 아마 내년 6월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지방선거를 이준석이 하려면 바람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바람을 어떻게 이래? 본인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개혁신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딱 시기가 좋은 게 다음 대선이 5년 뒤잖아. 5년 뒤. 그럼 이게 내년에 1년 뒤에 지방선거니까 딱 한 번 4년을 빌 수는 없잖아. 4년 동안 정치 낭인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입장에서 대구시장이나 경남시장 못 나가잖아. 나갈 데 어디 있어요? 저는 서울시장 논다 보는 거예요. 이준석하고. 나갈 데 없잖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럼 이게 한 명가 안 되니 이준석은 동탄이잖아. 경기도도 크잖아요. 그럼 니도 4년 동안 뭐 할래? 이렇게 되니까 아마 저는 투톱을 해가 바람이 일으키는데 이걸 제가 이게 홍준표 오랜 참모한데 아이디어 차원이 홍준표 측이 들은 이야기죠. 이준석이한테 제가 확인한 건 아니야. 근데 이준석도 뭐 제가 아니까 제 이름 대고 요건 못해도 충분히 강한 부인은 못할 겁니다. 강한 부인 안 했어요. 홍준표 측에서는 충분히 아이디어로 짜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홍준표 그 이야기 했던데 서정우 변호사께서 홍준표에 대해서 방송에서 이 마시던 우물에 침 뱉고 나갔다 하니까 홍준표가 발끈해가지고 그거는 마실 수 없는 물이 됐기 때문에 떠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침 뱉고 심지어 더 사고 오줌 싸고 나갔다고 그래. 근데 마실 수 없는 물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떠난 거다. 뭐 이미 마실 수 없는 물이 됐다. 내가 뱉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자 끝내기 전에 자기가 조금 전에 이제 제가 하신 말씀 중에 저도 그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만약에 정당 해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107명이 나가버리면은 없어지면은 국회가 유지가 안 된다. 헌법에서 200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진 사퇴해버리는 거로. 그걸 이게 수없이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그런 희생 결단할 그런 의원이 몇 명 됩니까? 지금도 국민의힘 만나보면요. 천하태평이야. 보좌진 9명이 월급 많이 나오겠다. 자기들이 뭐 답답해요. 어차피 야당 의원. 또 이게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은 야당 의원이 더 재밌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료 요구하고 국회에서 막 총리 막 호통치고. 그럼요. 실제 여당하면서 뭐 윤 대통령한테 찍소리 못 하다가 갑자기 막 이제 야당하면 자료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 제대로 된 의원이
투쟁하고 싸울 줄 아는 몇 명 돼요. 예.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누가 이게 백리에서 사퇴하겠습니까? 예.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정말 이게 지금 초반 11일 동안 저희 일부에서 저희들 다 살펴봤습니다. 초반 11일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걱정됩니다. 정말 걱정돼서 나중에 정말 하다 방법이 없으면 그 방법도 다 사퇴하라고 전부 다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게 꼭 한마디는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기 이재명이가 막 진짜 개판치고 있잖아요. 예, 예. 인사가 대참사가 막 줄줄이 나고요. 예, 예. 지금 심각하거든요. 심각하죠. 안 보나. 예. 근데 국민의힘이 이재명보다 더 개판을 치니까 이게 반사익도 못 누리잖아요. 예. 진짜 이거 보면 이게 너무 답답해요. 저는 이재명이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이럴 때 전열을 정비해서 제대로 싸우면 그렇죠. 여론이 이렇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너무 답답하다. 이걸 꼭 비판하고 싶어요. 그때 저 야당일 때는 이재명이 야당일 때는 여당 복이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지금 여당이 그러니까 야당 복이 또 생기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씩 고쳐 나가도록 해야 되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6월 14일 보내드린 서정의 법대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